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 한강의 두 그림자. 10화 아버지의 금고에서 나온 문서. 아들이 선택한 건 가족이 아닌 진실이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시청 후 들으신 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지식에서 레퍼런스 개요, 그리고 이전 화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버튼을 눌렀고 화면이 바뀌었으며 잔액이 달라져 있었다. 5,340만 원이라고 표시됐고 한서진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 5천만 원을 보냈으며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송금인 이름이 무명이라고 나왔고 서진은 손이 떨렸다. 바로 알았다. 강도윤이었다. 아침에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냉정하게 말했던 도윤이 결국 돈을 보냈으며 그것도 처음 요청했던 전액을 익명으로 보냈다. 서진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고 고마웠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왜 아침에는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왜 지금에서야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진심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망설였는지 의문이었으며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서진은 눈물이 났지만 닦아냈고 울면 안 됐다. 지금은 강해야 했으며 어머니를 위해 버텨야 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고 도윤의 진심이 의심스러웠다. 병실로 들어갔고 장미영이 자고 있었다. 서진은 어머니 곁에 앉았으며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고 링거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일 원무과에 가서 입원비를 내야 했으며 이제 돈은 해결됐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고 도윤에게 빚진 것 같았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으며 지금 전화하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서진은 의자를 당겨 앉았고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고 서울 곳곳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켰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2개의 기사가 나란히 떠 있었으며 실시간 검색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첫 번째 기사는 강그룹 3세 강도윤의 약혼식 소식이었고 한남동 특급 호텔에서 이번 주말에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약혼녀 유정민과의 화려한 사진이 첨부됐으며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두 번째 기사는 더 자극적이었고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다. 강그룹 산업재해 은폐 의혹 30년 만에 피해자 유족 폭로라고 적혀 있었으며 한서진의 이름이 언급됐다. 1992년 공장 사고로 12명이 사망했지만 그룹이 사건을 축소하고 언론을 매수했다는 내용이었다. 한서진이 제보한 증거사진과 문서가 일부 공개됐으며 강명호 회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고 분노와 비난이 쏟아졌다.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 26층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강명호가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다. 홍보팀장과 법무팀장, 비서실장이 둘러앉았으며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강명호는 휴대폰 화면을 테이블에 던졌고 이게 뭐냐고 소리쳤다.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느냐고 따졌으며 홍보팀은 뭘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보팀장이 머리를 숙였고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강명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법무팀장이 대응 방안을 설명했고 일단 기사 삭제 요청을 넣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미 확산된 상태라 효과가 없을 거라고 덧붙였으며 강명호는 책상을 쳤다. 한서진을 당장 고소하라고 명령했고 명예훼손과 무고로 걸라고 지시했다. 법무팀장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며 사진과 문서가 모두 진짜였다. 소송을 걸어도 이길 가능성이 낮았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었다. 강명호는 강도윤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비서실장이 연락이 안 된다고 대답했다. 어제부터 전화를 받지 않으며 호텔에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강명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도윤이 배신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들이 한서진에게 증거를 건넸으며 이 모든 사태의 시작점이었다. 강명호는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회의를 끝내라고 명령했고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다. 혼자 남은 강명호는 창밖을 봤으며 서울 시내가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도곡동 호텔에서 강도윤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포털 메인 화면이 떠 있었다. 2개의 기사를 읽었으며 자신의 약혼 소식과 아버지의 스캔들이 동시에 터졌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고 예상했던 일이었다. 한서진이 드디어 움직였으며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도윤이 건넨 사진과 공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였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으며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도윤은 받지 않았고 전원을 껐다. 샤워를 했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거울을 봤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30년 전 공장 사고 현장 나왔고 비명소리가 들렸다. 깔린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으며 한서진의 아버지도 있었다. 도윤은 물로 얼굴을 씻었고 정신을 차렸다. 오늘 회사에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가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이미 아버지가 모든 걸 알았을 거였고 도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였다.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 로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가 입구를 향했다. 아침 9시였으며 출근하는 직원들이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질문이 쏟아졌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강명 회장은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 강도윤 전무는 이 사건에 연루됐느냐는 내용이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으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이 기자들을 막았고 로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26층 사무실에서는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직원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가 떠 있었으며 지사를 읽고 있었다.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강도윤 전무가 증거를 유출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도윤을 배신자라고 불렀으며 누군가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라고 평가했다. 의견이 갈렸지만 모두 조심스러웠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청담동 호텔에서 유정민은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고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완벽한 얼굴이었으며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으며 입술만 붉게 칠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확인했다. 강명호에게서 온 문자였으며 당장 본사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정민은 립스틱을 놓았고 가방을 챙겼다. 거울을 다시 봤으며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미소였고 연습된 표정이었다. 역삼동 본사 회장실에 도착했고 정민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강명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다. 정민은 인사했고 강명호는 앉으라고 했다. 의자에 앉았으며 강명호가 물었다. 도윤은 어디 있느냐고 했고 정민은 호텔에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강명호는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지시했으며 약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말했다. 정민은 잠시 망설였고 지금 상황에서 약혼식을 하는 게 맞냐고 물었다. 언론이 날리고 여론이 악화됐으며 약혼식을 강행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강명호는 고개를 저었고 그래서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혼식을 취소하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거였으며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도윤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다짐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짐을 싸고 있었고 어머니 장미영이 옆에서 지켜봤다.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 이제 집을 비워야 했고 한동안 밖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기자들이 몰려올 게 뻔했으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였다. 서진은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고 중요한 서류들도 챙겼다. 사진과 공책 원본은 이미 변호사에게 맡겼으며 곡사본만 가지고 있었다. 장미영이 물었고 어디로 가느냐고 했다. 서진은 김정훈 변호사가 마련해준 임시 거처라고 대답했으며 구로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라고 설명했다. 며칠만 있다가 상황이 정리되면 돌아올 거라고 위로했지만 장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서진은 어머니를 안았고 괜찮을 거라고 다독였다. 모든 게 끝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으며 이번이 마지막 싸움이라고 다짐했다. 짐을 다 쌌고 현관으로 나갔으며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고 서진은 멈췄다. 기자일까 봐 긴장했지만 나타난 사람은 도윤이었다. 강도윤이 계단 중간에 서 있었고 서진을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으며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먼저 말했고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그냥 지나가려 했다. 도윤이 손을 내밀어 막았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다. 서진은 할 말 없다고 대답했으며 비켜달라고 했다.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고 어제 기사 봤다고 말했다. 잘했다고 덧붙였으며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칭찬했다. 서진은 비웃었고 당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증거를 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윤은 표정이 어두워졌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으며 이제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도윤의 손을 밀어냈다.
계단을 올라갔고 도윤이 뒤따라왔다. 서진아, 도윤이 불렀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지상으로 나왔으며 햇빛이 눈부셨다. 과연 기자들이 있었고 카메라가 서진을 향했다. 질문이 쏟아졌으며 강명호 회장을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 증거는 어떻게 입수했느냐? 보상금은 얼마를 요구하느냐는 내용이었다. 서진은 아무 대답 없이 걸었고 장미영을 부축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검은 세단이 멈췄고 창문이 내려갔다. 김정훈 변호사였으며 타라고 손짓했다. 서진은 어머니를 태웠고 자신도 올랐다. 차 문을 닫았으며 출발했다. 기자들이 차를 쫓아왔지만 곧 멀어졌다. 서진은 뒤를 돌아봤고 도윤이 계단 위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복잡했으며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돌렸고 앞을 봤다. 이제 도윤과는 끝이었으며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러고 오피스텔에 도착했고 김정훈이 안내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으며 필요한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다. 서진은 어머니를 안방에 눕혔고 이불을 덮어줬다. 장미영이 눈을 감았으며 피곤해 보였다. 서진은 거실로 나왔고 김정훈과 마주 앉았다. 김정훈이 서류를 꺼냈으며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 지금이 기회라고 설명했으며 진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진은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겠다고 대답했으며 어머니만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김정훈은 걱정 말라고 했으며 자신이 모든 걸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 2시에 구로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거라고 알려줬으며 이미 언론사에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서진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혼자 남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훈은 일어났으며 나중에 보자고 인사했다. 문이 닫혔고 서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오후 1시였고 구로구청 앞 광장에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방송국 중계차가 도착했으며 카메라가 설치됐다. 연단이 세워졌고 마이크가 놓였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시민들도 있었다. 한서진의 기자회견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모두 궁금했다. 강그룹을 상대로 한 폭로였으며 30년 묵은 진실이 드러날 거였다. 오후 2시가 됐고 한서진이 나타났다.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연단으로 걸어갔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서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으며 얼굴이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단단했다. 연단에 섰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심호흡을 했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으며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다. 제 이름은 한서진입니다라고 말했으며 1992년 산업재해 사고 피해자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30년 전 강그룹 소유 공장에서 사고가 났고 12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명이 제 아버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룹은 진실을 숨겼고 언론을 내수했으며
유족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다고 폭로했다.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정훈이 스크린을 켰고 사진이 나타났다. 공장 앞 단체 사진이었으며 12명의 얼굴이 보였다. 모두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서진은 이 사진이 사고 닷새 전에 찍힌 거라고 설명했으며 이 사람들이 며칠 뒤 모두 죽었다고 말했다. 구석에 강명호 전무가 서 있었고 서진은 그를 가리켰다. 현 강명호 회장이라고 소개했으며 강씨 공장 책임자였다고 밝혔다. 다음 자료가 나타났고 강명호의 서명이 찍힌 문서였다. 사고 은폐 지시서였으며 언론 통제와 유족 회유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서진은 이 문서가 강명호 회장이 직접 작성한 거라고 증언했으며 아들 강도윤 전무가 제공한 증거라고 밝혔다. 기자들이 술렁였고 강도윤의 이름이 언급되자 카메라가 더 바빠졌다. 질문이 쏟아졌으며 강도윤이 직접 제보했느냐, 부자 간 갈등이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서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고 질문은 나중에 받겠다고 말했다. 계속 설명했으며 어머니가 30년 동안 고통받았다고 호소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생계곤란, 건강 악화까지 모든 게 그날 사고 때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룹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유족들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으며 강명호 회장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났고 질문 시간이 시작됐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으며 서진이 한 명씩 지목했다. 보상금은 얼마를 요구하느냐는 질문에 서진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강도윤과는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증거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짧게 대답했으며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때 광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검은 세단이 도착했으며 차 문이 열렸다. 강도윤이 내렸고 광장으로 걸어왔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으며 카메라가 도윤을 향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앞으로 걸었다. 연단 앞까지 왔으며 한서진과 눈이 마주쳤다. 서진은 놀랐고 왜 여기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윤이 연단에 올랐고 서진 옆에 섰다. 마이크를 잡았으며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강도윤입니다라고 소개했으며 강명호 회장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오늘 한서진 씨가 공개한 증거는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으며 제가 직접 아버지 금고에서 찾아 전달한 거라고 시인했다. 30년 전 사고는 명백한 안전 불감증과 관리 소홀로 발생했으며 그룹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했다.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기자들이 흥분했고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다. 강그룹 3세가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게 헤드라인을 장식할 게 뻔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으며 앞으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하다면 법정에서도 증언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게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연단에서 내려갔고 서진을 봤다. 미안하다고 입모양으로 말했지만 서진은 반응하지 않았다. 광장이 술렁였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어떤 이는 도윤을 칭찬했으며 용기 있다고 평가했다. 어떤 이는 비난했고 아버지를 배신한 페류나라고 욕했다. 의견이 갈렸지만 모두 충격을 받았다. 한서진은 연단을 내려왔고 김정훈 변호사가 다가왔다. 잘했다고 격려했으며 이제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자고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복잡했다. 도윤이 온 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우산을 펴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그냥 비를 맞았으며 걸어갔다. 도윤이 뒤따라왔고 우산을 씌워줬다. 서진은 멈춰섰으며 도윤을 봤다. 왜 왔냐고 물었고 도윤은 대답했다. 당신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함께 싸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진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으며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당신 인생 망칠 필요 없다고 말했고 이미 충분히 도와줬다고 덧붙였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으며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한다고 말했다. 아버지와 결별하기로 했고 그룹도 떠날 거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고 싶다고 했으며 거짓 없이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서진은 도윤의 눈을 받고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지금은 아니었다. 일단 싸움부터 끝내야 했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했다. 고맙다고만 말했으며 걸어갔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서진의 뒷모습을 봤고 우산이 비를 맞았다. 저녁 뉴스에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고 모든 방송국이 톱뉴스로 다뤘다. 강그룹 30년 은폐 의혹, 피해자, 유족 공개, 폭로라는 제목이 화면에 떴으며 한서진의 모습이 나왔다. 이어서 강도윤이 증언하는 장면이 방송됐고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이라는 자막이 깔렸다.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했으며 그룹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평가했다.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거라고 전망했으며 강명호 회장의 사퇴 가능성도 제기됐다. 역삼동 본사 회장실에서 강명호는 텔레비전을 끄지 않고 봤으며 아들이 증언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주먹이 떨렸다.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아들을 키운 게 후회됐다. 리모컨을 던졌고 화면이 깨졌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으며 강명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고 30년 동안 쌓아온 제국이 흔들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으며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갔고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강그룹 관련 키워드였다. 한서진, 강도윤, 강명호, 산업재해, 은폐, 약혼 파기 같은 단어들이 나열됐으며 댓글이 폭주했다. 여론은 한서진에게 우호적이었고 도윤에게는 양분됐다. 어떤 이는 영웅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배신자라 욕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였으며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였다. 그러고
오피스텔에서 한서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오늘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으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고 법정까지 가야 했다. 강명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였으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할 거였다. 서진은 각오했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됐다. 도윤이 떠올랐으며 오늘 연단에 올라 증언했던 모습이 기억났다. 고마웠지만 복잡한 감정이 들었고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도곡동 호텔에서 강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고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기자회견장에 갔던 것, 연단에서 증언했던 것, 한서진의 차가운 반응까지 모든 게 선명했다. 후회는 없었지만 허전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회사는 그만둬야 할 것 같았고 아버지와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한서진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으며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는 게 위안이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고 내일을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으며 이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고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으며 서울의 불빛들이 빗물에 반사됐다. 한서진과 강도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스캔들이 터졌지만 진실은 드러났으며 이제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거였다. 돈이 만든 스캔들 속에서 인간의 얼굴만 남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긴 채 다음 날을 기다렸다.